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마귀 치료와 체중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생기한의원 노원점의 정대용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치영 원장님과 함께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는 생기한의원 노원점의 정대용 한의사입니다. 사마귀는 저희 진료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질환 2, 3위에 랭크되는 되게 자주 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수많은 케이스들 접하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진료에 대해서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공통점을 발견하고서 오늘의 주제로 한번 삼아보자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마귀 환자분들께서 최근 1, 2년 사이에 체중이 점점 늘었는데 그때부터 사마귀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체중 증가와 동시에 사마귀가 발생했다는 경험담이 많으신데요. 도대체 사마귀와 체중은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사마귀가 전염되고 확산되는 두 가지 요인은 면역력 저하와 습한 환경입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마귀 치료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먼저 제일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만은 전신적인 염증 수준을 높입니다.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아지면서 전신 염증 상태인 메타 인플레메이션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으로 면역 세포의 기능이 교란되어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식세포, 호중구 등의 선천성 면역세포와 T세포, B세포 등의 적응 면역세포 모두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바이러스 제거 능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과 같은 아디포카인은 Th1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Th2 면역 반응을 촉진시켜서 체액성 면역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면역 이상 상태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실제로 비만 환자에게서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중증으로 걸릴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가,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손상되면서 동맥 경화가 촉진되고 혈관 두께가 좁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게 되면서 특히 피부의 모세혈관 순환까지 나빠지면서 사마귀 병변 부위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피부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죠. 또 만성 염증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 증가 역시 혈관 손상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물질 이동에도 지장이 있게 되고 노폐물 배출도 잘 안 돼서 결국은 사마귀 바이러스 제거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점은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땀 분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피하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체중이 늘면 더위를 많이 타게 되잖아요. 이렇게 땀이 많아지면 피부가 습해지고 그러면 피부 상재균총 변화, 면역세포의 기능 이상 등이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피부 장벽 기능도 약화돼서 상처 치유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이런 습한 피부 상태는 사마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셈이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건조한 환경에서 비활성화되지만 습기가 있으면 활동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각질 투과성도 증가해서 바이러스 침투가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손발 다한증 환자에게서 사마귀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으로 땀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마귀 감염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은 우리 몸 내에 노폐물과 열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습열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습열이란 습기와 열기가 몸 안에 잔뜩 쌓여있는 상태를 말하죠. 이때는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지고 피부에 트러블도 생기고 기분도 가라앉게 됩니다. 또 피부의 저항력이 약해져서 바이러스나 미생물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마귀 치료는 이러한 습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마귀 치료에 활용되는 다빈도 약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약재로는 의인, 마황, 복령, 진피 등이 있습니다. 이 약재들의 사마귀 치료 효과는 임상적으로 그리고 논문적으로도 이미 검증이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약재들은 다이어트 처방에도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비만 역시 습열의 범주에 속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의인, 마황 같은 그런 약들은 몸에 수분과 열을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약재들은 몸 안에 쌓인 습열을 제거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또 몸의 대사를 촉진시켜서 지방 연소를 높이는 효과도 있죠. 네, 그리고 복령과 진피 같은 약재는 호흡기와 소화기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열을 식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인체 전반적인 습열 상태를 개선해주면서 몸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도 사마귀 치료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마귀와 비만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같은 원인, 즉 습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습열을 다스리는 약재들이 두 가지 모두에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비만으로 인한 습열 상태를 개선하면 사마귀 치료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은 혈류 장애와 만성적인 염증과 습한 피부 환경을 초래하여 사마귀 발생과 치료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만듭니다. 따라서 과체중 비만이신 분들은 사마귀 치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는 전신의 밸런스를 바로 잡아주는 치료인 만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치료가 진행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사마귀 치료할 건데 그때 체중이 좀 줄어들어도 괜찮으실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대부분 반색을 하면서 적극 찬성하십니다. 사마귀도 치료되고 균형 잡힌 건강 상태도 만들어 드리는데 환자분이 마다하실 이유가 없어서겠죠. 그렇게 치료받으신 분들은 가벼운 몸도 되고 또 전반적으로 상쾌해졌다고 하시면서 사마귀도 없어져서 두 가지 목표를 이루셨다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사마귀와 체중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